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재밌게 읽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까요? 아빠가 육아를 시작한 후 바뀐 것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이버에 초등맘이라고 하는 큰 카페가 있어요. 정보도 많고, 저도 거의 매일 들어가 보거든요. 그곳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도준영 대표님께서 책을 내셨어요. 그분이 남자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혼자 육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아하면서 아빠가 육아를 시작한 후에 바뀐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너무 신기했던 게 우리 엄마들이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평범한 감정들 있죠. 뭐 힘든 거, 신기한 거,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과 상황들, 그리고 속상한 마음, 뭐 화난 마음, 서운한 마음, 남편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이 작가님이 사모님한테 느끼고 또 아이한테 느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친숙한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겪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저는.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남편에게 선물하기 용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읽고는 남편한테 읽으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는 중입니다. 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 그, 직장을 다니시는 엄마들도 계시지만, 집에 계시는 엄마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집에 계시는 엄마들한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직장을 다니고 계셔도 정말 그냥 나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로 정말 하루하루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네, 직장을 다니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귀담아 들으실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업맘이 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업맘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전업맘이 맞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안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주로 이제 그걸 메인으로 하고 계시면 전업맘이라고 부르죠.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네, 그냥 전업맘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하는 엄마인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살림하는 게 주된 직업인 건 맞는데, 저는 그냥 전업맘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다른 데 가서 어디 내세우고 뚜렷하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엄마다라는 그 타이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블로그 하는 엄마예요. 저는 유튜브 하는 엄마예요. 저는 자격증 준비하는 엄마예요. 저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책 읽는 엄마예요. 저는 운동하는 엄마예요. 저는 가죽 공예를 하는 엄마예요. 저는 퀼트를 하는 엄마예요. 네, 하면서 저는 요리를 하는 엄마예요. 정말 요리를 즐겁게, 네, 그냥 가사를 넘어서서 취미와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엄마다라고 하는 정체성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엄마라는 타이틀을 떼고 저는 뭐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뭐 하는 여성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글을 쓰는 엄마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유튜브를 하는 엄마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이걸 왜 타이틀을 붙이냐면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보이려고요.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를 떠올렸을 때, 엄마 집에 계시는데요. 누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다른 어른이든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든 엄마 뭐 하시니? 그러면 엄마 그냥 집에 있는데요. 애들이 보통 이렇게 말해요. 전업 엄마를 지칭을 할 때. 그런데 아이 입에서 아이도 확실하게 느낄 만큼 엄마가 그냥 집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셔서 아이 입에서 엄마 그냥 집에 있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 집에서 블로그 하세요. 저희 엄마 집에서 유튜브 하세요. 저희 엄마 자격증 공부하세요. 저희 엄마 무슨 시험 준비하세요. 저희 엄마 네, 책 읽으세요. 저희 엄마 글 쓰세요.
저희 엄마 운동 다니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누군가 갑자기 물어본 질문에도 무심코 답이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아이 머릿속에 우리 엄마는 뭐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인식이 좀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강요할 수 없죠. 엄마 블로그 하는 사람이야. 누가 물어보면 블로그 한다 그래. 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보기에 아, 우리 엄마는 주로 하는 일이 블로그구나 라는 거를 알게, 우리 엄마는 주로 하는 일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구나 라고 아이가 그렇게 생각이 되게 이미 아이 머릿속에 박혀버리게 그렇게 아이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어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뭔가를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사실 돈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는 하시지만, 그쵸? 이걸로 뚜렷한 눈에 보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 돈도 되지 않는 걸 굳이 아이한테 어필하는 이유 뭘까요? 네. 아이 머릿속에 우리 엄마 그냥 집에 있는 사람, 나 학교 간 사이에 노는 사람, 커피 마시러 다니는 사람, 네. 엄마는 맨날 놀면서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해. 라고 말하는 사람. 우리 엄마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궁금해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어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휴직했을 때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가끔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갔을 때 엄마는 뭐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던 날도 정말 많아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막 애들 나가고 나면 바로 소파에 누워서 있다가 점심도 대충 때우고 애들 올 때까지 누워있는 날도 있죠. 그런데 항상 이야기할 때는 뭔가 하나라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못한 날이다 하더라도요. 아이한테 항상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이런 너희들 출발하고 나서부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도서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도 굉장히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어. 되게 많은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묻지 않는데도 뭔가 제가 뚜렷하게 글을 막 한 2시간씩 썼거나 이런 날에는 네, 묻지도 않는데 그냥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엄마가 너희들 걱정만 하고 너희들한테만 관심이 있고 오직 너만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너의 모든 것에 엄마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어요. 아이들이요, 엄마의 관심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엄마가 너무 많이 나한테 알려고 하고 질문하려고 하고 또 궁금해하는 것들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엄마가 책을 읽었다 하면 육아서, 자녀 교육서만 읽고 있다는 자체가 아이한테는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 뭐 하세요? 라고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는 엄마. 그래서 궁금해서 좀 색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제가 궁금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엄마는 방과후학교 방송댄스 선생님이세요. 그럼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럼 자세히 물어보면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방송댄스 가르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희 엄마 저거 하세요. 뭐 집에서 자격증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가 준비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해 줄 때가 있어요. 저희 엄마 맨날 운동하시는데요. 저희 엄마가 뭐 무슨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요. 뭐 하면서 이 엄마가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더라도, 그리고 특히 이제 여학생들 입장인 거죠. 엄마가 되더라도 뭔가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만 키우고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직장 엄마들의 그 딸들이 직장을 가지는 확률이 또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본 사례는 아직 아닌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도 나도 모르게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럼 저는 전엄맘이니까 저희의 딸은 전엄맘이 될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뭔가를 하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요,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유도하지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상당 부분 많이 닮은 채로, 닮은 모습의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오셨던 모습, 뭐 일상 습관, 아니면 삶의 가치관,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방식, 하다못해 식성까지도, 그리고 뭐 외모도 그렇지만, 네, 굉장히 내가 친정 부모님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닮아 있을 거예요. 그쵸? 그거는 그 누구도 유도한 적이 없는데, 의도한 적이 없는데, 어느새 닮아 있죠. 그 말은 뭐냐면요. 또 남편 보세요. 시부모님이랑 엄청 닮아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걸어가는 뒷모습까지도 닮은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정말 신기할 만큼 닮아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닮아가고 있죠. 그걸 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 우리 아이들이 나와 아빠, 남편의 그 살아가는 모습, 그 이상을 많이 뛰어넘지는 못하겠다. 그 이상 굉장히 탁월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그렇다면, 네, 지금 나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갈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인생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네,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운동, 네, 평생 운동은 꼭 정말 이렇게 정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플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매일 운동을 하자. 네. 운동을 놓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네. 책을 이 모든 이 세 가지는요, 저희가 정말로 하고 지내고 살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 두 아이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에요.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독서예요. 네. 책을 읽는 어른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여행. 네. 여행의 즐거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는 저희가 네,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다 모두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쵸?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도 정말 풍요롭고 좋지만 이 모습을 그대로 저희 아이들이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죠. 기분이 좋죠. 네, 운동, 독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네, 여행, 돈 많이 드는 여행만 여행은 아니죠. 그쵸?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저희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유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뭔가를 하는 엄마다라고 할 때는요, 이제 뭔가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말을 굉장히 그런 쪽의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을 시작을 하면 이제 저희 집에 남자 셋은 또 엄마 또 시작했다 이제 막 그래요.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아이들이 흘려들어도 좋으니까 들었으면 좋겠는 말을 그냥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안 듣는 것 같아도 또 언제 보면 기억하고 있고, 뭔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엄마가 했었던 일,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자랑스러운 일 있잖아요. 좀 뭐 한창 잘 나갔던 전성기, 네, 저도 한창 때 잘 나갔는데, 네. 네. 정말 잘 나갔을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업적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를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엄마가 이런 일도 해봤어.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 이런 상도 받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업이신 어머님들도, 집에 계신 어머님들도 예전에 직장 있으시잖아요. 네, 그 직장에 대해서, 그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더 많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머릿속에 우리 엄마가 집에 그냥 있는 엄마가 아니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 엄마는 뭘 하던 사람이었어에 대한 게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의 남자들은 그냥 또 이제 엄마 또 이제 꿈이 몇 개냐 도대체 이제 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농담 삼아 말을 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뭐 저를 좀 그렇게 약간 네 우습게 생각해도 저는 저희 꿈을 자주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엄마는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네, 엄마가 지금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도록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꿈이 있는 어른이었으면 좋겠고,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도록. 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꿈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사실 큰 그림을 보자면 정말 그 모습을 저희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또 작정하고 하면 안 듣잖아요. 다들 재미없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편안하게 말해요. 막 밥 먹을 때 밥 먹다 말고 꼭 한 번은 꼭 한 번은 이집트에 가서 뭐를 하고 싶어 말하면서 이제 또 생뚱맞은 얘기를 막 그냥 꺼내는 거죠.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이렇게 일상에 다들 지치잖아요. 뭐 퇴근하고 와서 지치고 학교 갔다 와서 지치고 공부해야 돼서 지치고 이제 지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저녁에 현실 얘기 말고요. 그렇게 꿈 이야기를 툭툭 하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보다 이야기가 되게 좀 가볍고 되게 좀 편안하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이제 걷다 대고 뭐 너는 그러려면 공부나 열심히 하지 마 이러면서 또 끼얹으면 안 되는데요. 그냥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는 꿈도 좋고요. 구체적인 계획도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자연스럽게 나누다 보면요. 그냥 그런 얘기하는 게 하나도 부끄럽거나 우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냥 그게 되게 대화의 어떤 메인 소재라고 해야 되나? 네. 나는 꼭 뭐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몇 살이 되면 꼭 뭐를 할 거고. 이런 얘기가, 꿈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저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시작은 엄마예요. 네. 아빠들이 네, 퇴근하고 와서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꿈 얘기를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엄마들은 항상 이제 그 집안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대화 수준도 좀 맞고 남편과도 어느 정도 잘 맞으니까 이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역할을 엄마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고 좀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는 꿈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아이 생각에, 아이 머릿속에 우리 엄마는 바빠. 뭐 한다고 되게 바빠. 저희 엄마 뭐 하세요? 선생님, 저희 엄마요. 아, 저희 엄마 이제 이거 시작하셨어요. 저희 엄마 이거 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뭔가 어떤 엄마가 뭔가를 하고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네, 뭔가 하는 엄마, 아이 학교 간 사이에 뭔가 또 해낸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엄마 직장 다니세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엄마 직장도 다니시는데요. 거기서 이런 일 하고 계세요. 또 우리 엄마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도 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 네, 뭔가 타이틀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아이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감기 다 나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